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다 낚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릴 찌낚시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주로 방파제나 갯바위에서나 가장 많이 하는 낚시가 릴 찌낚시입니다. 릴대에다가 릴을 달아서 찌를 달아서 바늘을 바다에 담가서 하는 낚시가 릴 찌낚시라고 하는데, 그 릴 찌낚시를 하기 위한 장비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걸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다 릴 찌낚시를 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낚싯대를 골라야 되는데요. 낚싯대는 앞에서 나온 베테랑기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치수가 보편적으로 어쨌든 분들은 1호대를 선호하지만 초보분들은 한 1.5호 정도를 권장합니다. 1.5호대에 5.3m까지 가면 다소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1.5호대에 4.3m 정도로 우선에 방파제나 갯바에서 낚시를 배우고 그 다음 단계에 가서 다시 1호대에 1-53을 쓰도록, 오늘은 1.5호에 4.3m 짜리를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비스 베테랑기 1.5호에 4.3m 짜리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 낚싯대가 참 보면 지금 이 영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건립에서부터 릴 시트, 그 다음에 여기 로고, 릴 시트부터 로고, 디자인, 모든 게 정말 이 무광 도색 처리로 해서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정말 30-40만원대 급의 낚싯대 같습니다. 이런 낚싯대가 7만원대랍니다. 7만원대. 정말 가성비 좋은 착한 가격에 아피스 베테랑기, 릴 시트도 이 스크류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옛날에는 판 시트로 쭉 밀어 올리는 건데 스크류 타입 돼서 아주 튼튼하고 릴에 흔들림이 없을 것 같고요. 또한 이 가이드도 보십시오. 가이드 카바도 보시다시피 아주 이 30-40만원대에 쓰는 이 고급 경사 가이드 카바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가이드 카바는 가이드 카바만 하더라도 상당히 비싼 가이드 카바입니다. 또한 이 가이드를 한번 보십시오. 가이드를 보시면 이 모든 게 경사 가이드입니다. 경사 가이드. 이 경사 가이드라는 거는 가이드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각이 졌는데요. 이 낚싯대의 힘새에 따라서 다 각이 져 있는 이 경사 가이드를 썼는데, 이런 경사 가이드는 10만원 미만대는 우리 국내에는 모든 백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테랑기만 이 경사 가이드를 사용해서 되어 있습니다. 있고, 여기 안에 보면 가이드의 위치를 알려주는 가이드 라인까지 다 있습니다. 이 가이드 라인까지 다 있는 이 낚싯대가 7만원대라니 저도 놀랍습니다. 이 가이드 라인까지 다 있으면서 가이드 또한 이 경사로 되는 가이드라서 정말 지금 낚시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쓰기에 정말 적당한 낚싯대 같습니다. 그래서 1.5호대를 권장하는 이유는 이 초리대가 보통 1호대는 0.7mm 정도 되는데 1.5호대는 0.8mm입니다. 0.8mm 정도 돼야만이, 그래야만이 초보분들이 끝을 잘 안 뿌려먹기 때문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1.5호대를 권장해 드립니다. 1.5호대를 권장해 드리면서 길이 또한 처음부터 5.3m로서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4.3m로 이렇게 시작을 하셔서 손맛 보시고 제대로 선수가 된 다음에 그때 다시 1호대 1호 5.3m 짜리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먼저 낚시에 입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바다 릴 찌낚시를 하려고 하면 필요한 스피닝 릴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스피닝 릴은 대부분 2,500번에서 3,000번 정도로 사용하는데요. 오늘은 아피스에서 나온 LBA 3,000번 릴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0번 릴은 대부분 보통 4모듈 150m가 감겨지는 용량의 릴입니다. 4모듈 150m 감겨지는 릴인데, 이 아피스 LBA 릴은 3,000번이면서 4모듈 150m가 감겨지만 릴의 내구성이나 구조는 볼 베어링이 10개가 들어있는 10볼 베어링입니다. 10볼 베어링인데 이것도 아주 착한 가격이네요. 네, 5만원대 착한 가격에서 이 초보분들이 쓰는데 부담 없는 LBA 3,000번 릴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 3000번 릴의 가물 줄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줄은 조무사에서 나온 세미 플로팅 4모 150m 짜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릴에 감는 보통 원줄의 종류는 세미 플로팅과 또 위에서 수면에도 완전히 떠는 플로팅 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초보분들이 가장 쓰기에 가장 좋은 줄은 세미 플로팅입니다. 세미 플로팅 줄이 가격도 저렴하고 또 다루기에도 쉽고 이렇기 때문에 세미 플로팅 줄을 소개시켜 드리고, 이 조무사에서 나온 4모 150m를 이 릴에 다 감으면 딱 다 감깁니다. 이 릴의 용량이 4모줄 150m이기 때문에 조무사에서 나온 세미 플로팅 4모 150m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원줄을 끼워서 채비를 할 소품을 사야 되는데요. 그 제일 먼저 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찌는 구멍찌, 보통 많이 쓰는 구멍찌는 1호를 쓰면 되고요. 구멍찌와 같이 막대찌를 쓸 경우에도, 이 막대찌를 쓸 경우에도 있고 구멍찌를 쓸 경우도 있는데, 구멍찌로 하는 낚시를 할 때는 그냥 원줄에다 구멍찌만 끼우면 되지만, 막대찌 낚시할 때는 막대찌, 구멍찌 끼워지는 자리에다가 막대찌 홀더를 끼워서 그 자리에다가 그냥 막대찌 걸기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막대찌를 쓰셔도 되고 구멍찌를 써도 됩니다. 똑같은 1호만 쓰면 1호찌만 쓰면 되고, 그거 찌는 1호 구멍찌와 막대찌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중찌입니다. 어신찌와 수중찌가 세트로 이 밸런스가 맞아야만이 이게 입질 전달이 잘 되는데요. 아까 어신찌를 1.0호를 했으면 수중찌도 마이너스 1.0을 써야만이 수중찌가 가라앉으려는 부력과 뜨는 부력이 1대1이 됐을 때 무중력 상태가 됩니다. 그때 바늘을 고기가 흡입을 할 때 예민하게 어신찌가 쭉쭉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어신찌를 1.0을 쓰고 수중찌도 마이너스 1.0을 써야만이 딱 부력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 채비하는데 가장 예민한 채비가 되겠습니다. 네, 바다 찌낚시를 하기 위한 모든 채비를 다 장구원에 담아서 닭기에 올려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찌낚시에는 전유동 방식과 반유동 방식이 있습니다. 전유동 방식은 수심을 강제로 매듭을 하지 않고 내가 수심을 계속 풀어주면서 하는 방식이 전유동 방식이고요. 반유동 방식은 초보자들이 대부분 할 때 내가 원하는 수심에다가 면사 매듭을 묶어서 바늘이 그 수심 이상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그게 반유동 방법입니다. 초보분들은 반유동을 해야만이 입질을 다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반유동으로 된 채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유동 채비는 제일 먼저 수심을 맞추는 면사 매듭, 내가 낚시하고자 하는 수심을 맞춘 면사 매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구슬을 넣는데요. 이 매듭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구슬을 하나 넣어줘야만이 이 매듭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지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구슬. 그 다음에 어신찌가 들어가고요. 어신찌는 구멍찌를 넣고, 막대찌를 쓸 경우에는 막대찌 홀더와 막대찌를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고요. 어신찌가 들어간 다음에 이 어신찌가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수중찌까지 갈 때까지 그 사이 어신찌와 수중찌가 충돌을 해서 찌어 파손을 막아주기 위해서 쿠션 고무가 하나 들어갑니다. 쿠션 고무를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수중찌를 넣고, 이 수중찌가 마이너스 0.1이니까 어신찌는 플러스 0.1,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0.1과 플러스 0.1 두 개가 똑같이 부력이 맞았을 때 무중력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고기가 수중찌가 바늘을 갖고 수심 밑에 10m 밑에 내려갔을 때 고기가 입질을 탁 하면 수중찌가 탁 빨려 내려가면서 이때 어신찌도 같이 싹 빨려 내려가기 때문에 입질 전달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딱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마이너스 0.1과 플러스 0.1 이렇게 세트를 갖추고, 그 다음에 수중찌를 한 다음에 도래를 하기 전에, 수중찌를 하거나 전에 이제 V 쿠션을 하나 달아서 도래에 묶어진 원줄이, 도래가 마지막에 도래에 이 릴 원줄이 마지막에 묶이는데요. 이 릴 원줄이 묶이고 나면 이 도래에 매듭을 했기 때문에 이 수중찌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도래를 때렸을 때
줄이 마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V 쿠션 고무로서 도래에 묶어진 줄을 보호도 이렇게 보호도 카바 역할로 해서 이렇게 뭐 줄이 있으면 이렇게 보호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V 쿠션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도래 밑에, 그 다음에 강성동 이 목줄을, 이 지금 초보분들은 이렇게 줄에 달려진 바늘을 써야 됩니다. 감성동 바늘은 보통 진우 2호, 3호 바늘을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3호 바늘입니다. 3호 바늘을 보통 2m로 나옵니다. 감성동 바늘은 바늘 3호에 목줄 2호에 길이가 2m란 말입니다. 이 목줄을 따로 쓰지 않고 이 도래 밑에다가 이 목줄을 쓰고 바늘을 다는데, 보통 초보분들이 바늘을 이렇게 꼬아서 묶는 걸 잘 못하기 때문에 묶어진 바늘을 여기다 도래 밑에다 달면은 바로 채비가 됩니다. 채비가 되고, 이 목줄이, 바늘을 달고 있는 목줄이 2m이기 때문에 2m니까 2m가 바늘 무게만으로 저절로 정렬이 잘 안 되니까 그 목줄, 바늘줄 2m에다가 이 2m에다가 보통 바늘에서 한 뼘이나 한 50cm 정도씩 되면 이 좁쌀 봉돌을 하나 달아줍니다. 이 좁쌀 봉돌을 하나 달아줌으로 인해서 도래에서, 그러니까 수중지와 도래에서 바늘하고 목줄을 펴주는 역할도 되지만, 너무 바늘이 그 물살에 너무 날리는 것도 좀 막아주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바늘의 입질을, 그 바늘에 달린 크릴이나 미끼가 너무 날리지 않으면서 고기를 유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입질을 잘 파악을 하고 잘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 찌낚시 채비 하는 데 대한 모든 채비를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일 아래에는 바늘 사이에 좁쌀봉돌 사이에 도래 사이에 V 쿠션 다음에 수중지 다음에 쿠션 고무, 그 다음에 구멍지, 그 다음에 구슬, O형 구슬, 그 다음에 면사매듭. 예,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 부속이 들어가야만이 유성치 채비가 완료됩니다. 요렇게 유성치 채비를 해서 낚시를 하실 때 가능한 한은 이제 가장 잘 잡는 사람은 어신찌가, 오늘은 1호찌를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어신찌가 1호의 찌를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 1호는 보통 바늘이 내려가는 수심을 10m로 보고, 0.85는 8m로 보고, 0.55는 5m로 보고, 이렇게 해서 내가 고기가 노는 찌를 바꿔가면서 고기가 노는 수심층을 자꾸 탐색을 해야 됩니다. 탐색을 해서 입질이 잘 오는 딱 지점에 그때부터 그 자리에 매듭을 딱 해서 낚시를 하면 하루 종일 신나는 낚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 찌낚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또 이해가 잘 되셨으면 코로낚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코로낚시 오셔서 바다낚시 채비해서 여름에 다음 달부터 오는 7월 휴가철에 바닷가에 가서 멋진 찌낚시로 한번 파이팅 한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